요즘 뉴스 보시면 한국 방산 얘기가 나오죠? 폴란드에 탱크 팔았다. 호주에 자주포 수출한다. 중동에서 계약했다. 그런데 막상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방산이 이렇게 잘 나가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야 합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군비를 줄이고 복지에 돈을 쏟아붓는 이른바 평화 배당금 시대를 살았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로 전차 생산 라인을 거의 놀려뒀어요. 공장이 있긴 한데 가동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포탄이 필요하고 전차가 필요하고 자주포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유럽은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유럽이 허겁지겁 공장을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인 새로 깔아야 합니다. 인력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공급망 다시 짜야 합니다.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들이 눈을 돌렸을 때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첫 번째 경쟁력은 바로 가성비와 납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묶음으로 나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싸도 5년 기다려야 하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빨라도 너무 비싸면 못 삽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K9 자주포입니다. 155 자주포인데 분당 발사 속도, 사거리, 기동성 모두 서유럽 상위권입니다. 독일의 PGH-2000과 성능을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약 단가는 독일 제품 대비 절반 수준에서 협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해서 성능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가격 협상력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이미 대규모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산 공장들은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무기를 발주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아요. 새 주문이 들어오면 기존 라인의 물량을 얹으면 됩니다. 몇 달 안에 인도 가능합니다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구매하는 나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안보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 핵심입니다. 5년 뒤에 받는 탱크가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실전 검증이 된 무기들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정전 상황을 7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무기를 진짜 쓸 수 있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았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지형을 생각해 보세요. 산악 지형이 70% 이상이고 여름엔 폭염의 습도까지 높고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K9 자주포는 이 극한의 환경에서 수십 년간 수만 발의 실사격 훈련을 해왔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굴려본 무기라는 신뢰가 쌓인 거죠. 해외 바이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납품받았는데 실전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무기는 AS가 어렵습니다. 전장에서 고장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이 된 물건을 사고 싶은 겁니다. 한국 무기는 그 신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군 자체가 대규모 내수 수요처입니다. 수출 물량이 줄어도 내수로 돌리면 됩니다. 생산 라인이 멈출 일이 없어요. 부품 공급망이 끊길 일도 없습니다. 구매한 나라 입장에서는 10년 뒤에도 부품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이 됩니다. 이게 MRO, 즉 유지보수 정비로 연결되는데 이건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경쟁력은 기술 이전입니다. 이게 사실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건만 줍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살 수는 있는데 기술은 못 받는 거죠. 한국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유연합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규모로 구매했는데 단순 구매로 끝난 게 아닙니다.
K2 전차는 폴란드 현지에서 일부를 직접 생산하기로 했고 K9은 폴란드 크라비의 버전으로 현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산업 동맹에 가까운 겁니다. 구매하는 나라 입장에서 이게 왜 좋냐? 자국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나중에 자체 생산 역량까지 생깁니다. 정치적으로도 설득하기 쉽습니다. 국민들한테 우리가 외국 무기 샀다가 아니라 외국 기술을 들여와 우리 공장에서 만든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공동 개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중동 국가들도 기술 이전 없으면 계약 없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이 이 요구를 적절히 수용합니다. 이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마진을 좀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상대 나라 방산 생태계에 한국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한번 묶이면 쉽게 다른 나라로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방산 관점에서는 이게 오히려 강력한 호재입니다. 왜냐?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GDP의 3에서 5% 수준으로 올리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지금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버텨왔는데 이걸 갑자기 두세 배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돈은 있는데 무기가 없습니다. 자국 생산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성비 있고 납기 빠른 곳으로 갑니다. 한국입니다. 이런 이유로 루마니아가 최근 K9을 추가 검토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라크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폴란드 중심이었던 수출 지형이 동유럽 전체로 그리고 중동으로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이나 프랑스 무기는 정치적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 문제라든지 특정 용도 제한이라든지.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런 간섭이 덜합니다. 기술 이전도 되고 조건도 덜 까다롭습니다. 중동 나라들이 한국을 1순위로 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무기를 한번 팔면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정비소를 드나드는 것처럼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걸 MRO라고 합니다. MRO는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즉 유지보수 정비입니다. 수치를 보면 확 이해가 됩니다. 무기 체계 하나의 전체 수명 주기를 놓고 보면 처음 구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 이상이 수십 년에 걸친 MRO 비용으로 나갑니다. 구매는 한 번이지만 정비는 전차 수명 내내 20에서 30년 동안 계속됩니다. 한국이 지금 이 MRO 생태계를 전 세계에 깔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K9 자주포가 깔리면 폴란드에 한국형 정비센터가 생깁니다. FA50 경공격기가 들어간 나라마다 정비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구축됩니다. 심지어 미국 해군 함정 정비 물량을 한국 조선소가 수주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무기를 처음 팔 때 한 번 큰돈 받는 게 아니라 이후 20년 동안 연금처럼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해당 나라는 한국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부품 공급망이 한국 것으로 맞춰져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숫자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건지. 국내 방산 4대 기업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진엑스원입니다. 2026년 이 4사의 합산 매출이 약 4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년도 대비 18% 이상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수주 잔고입니다. 지금 이미 계약은 됐는데 아직 납품을 못한 일감이 120조 원 규모입니다. 이미 받아놓은 주문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향후 5년에서 10년치 먹거리가 이미 확보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수출이 끊겨도 당장 일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행처럼 잠깐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한국 수출을 이끌었다면 이제 방산이 그 바통을 이어받는 흐름이 보입니다. 한국의 수출 품목에 방산이 반도체 다음 자리에 올라오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방산은 얼마나 크고 강한 무기를 만드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차가 얼마나 두꺼운 장갑을 쓰냐, 포가 얼마나 멀리 나가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무기냐로 경쟁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AI가 표적을 인식하고 드론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유인 전차와 무인 드론이 팀을 이루어 싸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네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계 스팟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 기술이 방산과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사가 직접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AI 드론이 먼저 수색하고 로봇이 먼저 진입하고 병사는 안전한 후방에서 지휘합니다. 보병의 역할과 전쟁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AI 기반 지능형 표적 인식 시스템도 빠르게 실전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탑재되면 명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아군 오인 사격은 최소화됩니다. 무기가 똑똑해지면 전투력이 배가 됩니다. 2026년부터 이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방산이 단순히 가성비 있는 재래식 무기를 잘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무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 올라서면 경쟁자가 확 줄어듭니다. 미국 정도만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방산주를 볼 때 체크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수주 잔고입니다. 지금 이미 받아놓은 주문이 얼마냐? 이게 크면 클수록 향후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20조 원의 수주 잔고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잘 나가는 방산 기업은 수주 잔고가 연간 매출의 몇 배씩 됩니다. 둘째, MRO 비중입니다. 단순 판매냐 아니면 지속적인 정비 계약까지 묶어서 들어오느냐? 후자일수록 안정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셋째, 기술 이전 계약의 질입니다. 단순히 파는 데서 그치냐 아니면 현지 생산과 공동 개발까지 엮이느냐? 엮이면 엮일수록 장기 파트너십이 유지됩니다. 넷째, AI 무인 체계 투자 규모입니다. 지금 재래식 무기를 잘 파는 회사인지 아니면 미래 지능형 플랫폼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회사인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엔진 부분의 핵심 기업이고 현대로템은 K2 전차와 AI 로봇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LI진엑스원은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 분야에서 독보적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FA-50 수출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산주도 주식입니다. 환율 변동, 계약 지연, 국제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건 없습니다. 다만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는 판단이 서면 어떤 기업을 어떤 시점에 어떤 비중으로 담을지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산이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실전 환경에서 무기를 갈고 닦고 대규모 양산 체계를 유지하고 기술 이전이라는 카드로 상대를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쌓아온 경쟁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계기를 만나 폭발적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 방산 산업을 평가하기를 주문하면 몇 달 안에 납품합니다. 서유럽 제품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70년 넘게 실전 환경에서 훈련하며 내구성을 증명했습니다. 기술 이전으로 장기 동맹 관계를 구축합니다. MRO로 수십 년의 수익 구조가 이어집니다. AI와 로봇을 무기에 녹여 다음 세대 방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 유럽의 재무장 흐름, 중동의 군비 강화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주잔고 120조 원은 이미 확보된 미래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 성장입니다. 오늘도 복잡해 보이는 산업 이슈를 숫자와 구조로 풀어봤습니다.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뉴스에서 방산 얘기 나올 때마다 오늘 드린 이 5가지 키워드, 납기 가성비 검증 기술 이전 MRO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뉴스가 왜 중요한지,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경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를 알면 보입니다. 숫자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저 박 지점장과 함께 경제와 주식 공부 같이 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공부 제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